안녕하세요. 이비인후과의 박민기입니다. 저희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그 의과대학에 이번 달 논문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평소에 저희 이제 중이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중이염들이 좀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그런 그 발병 기전 같은 데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이런 미세먼지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, 혹시 이런 미세먼지들도 중이염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. 실제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역학적인 연구를 좀 먼저 했었는데요. 과거 이제 외국에서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,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가 생기고 난 후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런 중이염 환자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련된 인자들이라든지 메커니즘을 좀 확인해서 좀 그 기전을 밝혀내면 이게 어떤 바이오마커 역할도 하고 나중에는 좀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미세먼지가 바로 이제 좀 귀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코로 이제 숨을 쉬기 때문에 이제 코로 들어오면 그런 미세먼지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 주변에 있는 혹은 이제 호흡기관 주변에 있는 이제 중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실험을 한 거는 이렇게 이제 코에 이제 그 네이잘 에피테리움을 먼저 이제 프라이머리 컬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자극 조건을 좀 줘봤는데,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의 주된 이제 그런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디젤 배기가스를 이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디젤에서 나온 그런 입자들을 모은 것들을 실험 재료로 사용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이염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어떤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혹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실험적인 환경에서 묘사를 할 수 있는 LPS를 이용해서 좀 실험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머리 컬처를 했고, 이게 이제 코의 환경이랑 좀 비슷하게 한쪽은 좀 공기에 닿아 있고,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저희가 이제 우리 어떤 메디아에 닿아 있는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환경을 만들었고, 거기서 컬처를 한 뒤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폴라리티를 가지고 이제 컬처를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자극을 줄고,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이제 세균을 유발할 수 있는 LPS 자극을 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테인의 변화를 좀 측정을 해였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프로테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이 바텀 쪽으로 시크리션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이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세균 감염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 인자들을 좀 찾았었고, 저희는 거기서 좀 유의하게 리프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좀 했었고, 이러한 리프가 좀 이제 이 디젤에 의한 영향들을 반응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. 특히 저희는 이제 그 환자 샘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 연구를 좀 간략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미세먼지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환자들이 응급실에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하는 것입니다. 이건 실제 저희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저희가 그때 분석을 좀 해봤던 것들이고, 보면은 이제 좀 그 나이가 많은 아이들보다는 좀 영유아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반영이 되는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임상적인 데이터에선 대략 한 6, 7일 정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자극이 오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뭔가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었고요. 일단은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측정을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세포의 이 셀 바이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했고, 역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연구들하고 비슷하게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미세먼지 자극이 들어가면은 이제 세포의 그
세포가 이제 좀 죽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, 뭐 LPS도 일부 죽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고, LPS하고 이제 DP 자극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역시 이제 세포가 약간 더 죽는 그런 경향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세포 환경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것들을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코 점막도 그렇고 귀의 점막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제 뮤신이라는 것들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, 그래서 코에서 좀 발현되고 귀에서도 좀 중요하게 발현되는 먹5 AC의 발현을 좀 비교를 해봤었고, 역시 DEP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.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프로테오믹스 아날라이시스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마 배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한테서 이제 주로 발현되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하였고, 혹시 이제 다른 이제 메디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였고, 저희가 컨트롤에 비해서 DEP라든지 혹은 DEP하고 LPS가 같이 들어간 조건, 그 다음에 LPS 옴니 조건, 이 네 가지 조건에서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현되는 것들을 좀 뭉쳐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게 볼케이노 플러스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흩어지는지를 좀 관찰을 했었고, 이런 것들을 이런 각 조건에 따라 가지고 크러스팅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크러스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발현되는 단백질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했었고, 이런 것들을 이제 패스웨이 아날라시스를 해서 주로 어떤 인자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타겟을 좀 뭉쳐봤습니다. 특히 저희는 이제 DEP 조건하고 DEP 플러스 LPS 조건에서 서로 좀 다르게 발현되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었고,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이제 뭐 리프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인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리데이션을 좀 이제 해보려고 했었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인자들을 엘라이자를 통해 가지고 역시 프로테오믹스의 결과하고 뭐 비슷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발리데이션을 하였고, 저희가 좀 재밌게 봤었던 것들은 이제 리프하고 인터루킨 17C를 저희가 좀 재밌게 봤었었는데,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리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DEP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발현이 증가하고요. DEP에서 LPS가 들어가면 더 발현이 증가합니다. 하지만 LPS만 들어간 경우에는 그렇게 발현이 증가하지 않고요. 인터루킨 17C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와는 좀 반대로 DEP가 들어간 경우에는 별로 발현을 하지 않지만 LPS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발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잘 이용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에 의한 자극인지 혹은 미세먼지하고 이제 세균이 같이 들어간 자극인지 혹은 세균만의 자극인지를 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의 임상 데이터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중위 삼출액을 좀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고, 저희가 이제 34분 정도의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삼출액을 좀 뽑았었습니다.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뽑았었고, 당시에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그룹들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고, 아마 좀 이제 그 중이염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만성 중이염 단계에서 급성기가 좀 없는 환자들을 위주로 했었고, 저희가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좀 위주로 좀 뽑아보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실제 그 환자분들의 이제 주소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저희가 구할 수 있었고, 이제 미세먼지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PM10이라든지 PM2.5들을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습니다. 저희는 주로 이제 이 타겟들이 대략 일주일 전후에 변화하고 제일 일치한다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일치하는지를 이제 일자별로 좀 분석을 하였었고, 여기서는 저희가 대략 한 8일 정도쯤에서 가장 좋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고,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위 삼출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리프의 발현이 미세먼지의 농도랑 그래도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향후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 실제 미세먼지에 의한 이런 그 중이염에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한 이게 이제 바이오마커로도 저희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쟤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고, 그다음에 이것은 좀 이제 치료에서 영향을 치료에 좀 적용하는 방법들을 생각 중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염증성이랑은 다른 기전으로 이것이 이제 중이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다른 이제 치료 방법 혹은 치료 타겟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후속 연구로는 이것을 이제 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